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이렇게 해볼까? 우린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화투에서 배울 건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열이 출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굵직하게 열이 발생하는 걸 발열 반응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열이 흡수돼서 하는 걸 흡열 반응. 그럼 어디로부터 흡수하고 어디로부터 열을 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이랑 물리한 학생들은 연력화학 얘기를 들었을 거야. 연력화학 할 때 내가 잠깐 얘기해 줬다고. 그 기준점이 있어요. 연력학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 연력학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기억나니? 수학 시간에 배우는 집합 시간에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랬죠. 이게 원래 연력학에서 나온 용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있다 해봐. 그래서 우리 여기 A집합 그 다음 B집합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잖아. A하고 B가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해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우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노란 색깔로 칠한 부분 있지? 이 부분하고의 상호작용이야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rround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중에 개 하나를 한두 개를 빼버린 거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surroundings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얘네 전체 합해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런다? U라고 쓰죠. univer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한다? 우주다. 이렇게. 화학에서는 우주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개하고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이 왔다 갔다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들이 한 3가지 개가 존재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오픈 시스템, 열린 개가 있고 클로즈드, 닫힌 개가 있고 아이솔레이티드, 고립개가 있어. 이제 그건 나중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개 종류에는 열린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닫힌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립개가 있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광범위하게 간 거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좀 가보자고요. 화학 반응에서의 개하고 주위를 어떤 기준을 잡냐면 이게 정확하게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느낌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 선생님 기준에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야. 삼각 플라스크 안에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안에서 A 물질하고 B 물질이 섞여가지고 C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봐. 그래갖고 열이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개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 여기다가 색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있지? 여기를 선생님은 개라고 하고 싶어. 즉 내가 지금 반응시킨 용액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위는 어디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나는 요 주변을 주위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여기를 주위라고 할 거야. 어디까지 포함할 거야? 플라스크 유리까지 주위로 포함시킬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오롯이 들어있는 용액 부분 있지? 그것만 개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개에서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바깥으로 열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우린 이런 경우를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열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바깥에 공기도 뜨거워지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저 플라스크가 뜨거워지겠지. 그죠? 플라스크도 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면서 특히 이제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고1 때 보면 고1 때 물질 대사 쪽에서 이 발열 흡열이라는 용어가 나오긴 해요. 그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그것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고1 때 이제 발열 반응 나오죠. 우리가 이제 밖으로 열이 나온다 그래서 exothermic이라 그래. exotherm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이거하고 이제 흡열 반응이 있더라. 흡열 반응은 안으로 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으로라는 뜻은 엔도라 그래요. endothermic, thermal이 열이거든. 그래서 endotherm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엑소는 밖으로, 엔도는 안으로 이런 뜻이야. 밖으로, 안으로. 그래서 exothermic, endothermic.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1 때 나오는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X축은 반응 시간이겠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물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지 이렇게 되더라. 여기를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생성물이지.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한 간격에 요만큼의 반응열 Q가 밖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발열이라고 한다.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안정해지면서 누가 안정해지니? 대표적인 애가 C6H12O6. 이게 포도당이잖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기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그게 분해되면서 뭘로 분해되면서 이게 이제 보통 세포호흡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오더라. 그때 우리는 그 발열된 걸로 체온 유지도 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 32ATP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근육도 운동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니네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전부 이렇게 발열 반응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냥은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에 이렇게 고개마루가 있는데 이 고개마루를 넘어가야 된다. 이게 넘어가기 힘드니까 이거를 쉽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촉매다, 효소다, 생체 촉매다. 이 파란색보다 노란색으로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겠지. 이때 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뭐다? 생체 촉매인 효소더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준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호흡이다. 세포, 미토콘드리 안에서 유기물인 포도당이 한 분자 들어가서 갈라져가 쪼개지면서 나중에 무기물인 CO2하고 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더라. 우린 얘를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효소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고개마루가 있다. 이 고개마루를 쉽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나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흡열 반응 한번 해볼까요? 흡열 반응도 이렇게 있다 그래봐. 흡열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번에는 생성물이 여기, 반응물이 여기 있어.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Q는 똑같아. Q는 똑같아. 이 Q를 바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로부터 받아요? 태양 빛 에너지로 받지. 이게 뭔데? 얘는 광합성을 예시를 드는 거잖아. 광합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자, 뿌리털로 흡수한 물하고 무기물이죠. 그 다음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이제 엽록소 안에는 광계 원투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다? C6H12O6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만들더라? 에너지가 높은 유기물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그냥은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지. 이런 고개마루가 있더라는 거죠. 그 여기는 활성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낮춰주면서 촉매가 역할, 효소가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더라는 거지. 어쨌든 여기도 활성화해지는 영향을 받지만 여기 Q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양옆의 반응열은 똑같더라. 그러니까 Q만큼이 얘는 발산을 하고 발열을 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흡수를 하는 그런 반응식이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갖다가 열을 표시하면 되는 거야. 한번 써줘 볼까? 여기 이제 발열 반응 중에 호흡식을 한번 써봅시다. 호흡식을 열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 어떻게 쓴다고? 지금 여기 유기물인 C6H12O6 여기 이제 누가 들어가니? 산소가 들어가야죠. 6O2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6CO2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6H2O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호흡이니까 반응열이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Q라고 이렇게 쓴다. 앞으로 이게 생성물 쓰는 옆자리 끝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Q라고 쓰면 얘는 우린 뭐라고 해?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다.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Q를 썼다.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 얘는 흡열입니다. 이렇게 흡열 반응이다. 조금 더 이제 화투에 가갖고 열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화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된다? C6H12O6에 6O2 쓰고 여기다가 6CO2 쓰고 여기 6H2O 쓰고 여기다 컴마 찍고 델타 H는 이게 발열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값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열화학 반응식을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델타 H는. 이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이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마이너스 값이다. 음의 값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게 에너지 대신에 엔탈피라고 써도 돼. 그러면 발열 반응이잖아. 엔탈피가 누가 반응물에 자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죠. 반응의 엔탈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H 생성물에서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잖아. H 반응물을 빼는 것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으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값일 수밖에 없는 거지.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H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얘는 델타 H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이거의 반응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다. 너네 과학이나 수학에서 이 델타의 의미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니까 생성물의 엔탈피 값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값을 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Q라고 주면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로 쓰면 음수인 거야. 흡열 반응은 델타 H로 쓰게 되면 플러스 값인 거야. 이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열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열 출입을 이렇게 쓰고, 너네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나 아니면 물질대사 쪽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고일 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화학이기 때문에요. 화학에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예시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화학에서 열출입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발열 반응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열 반응 이렇게 해볼게요. 용어도 익숙합시다. 여기 어떻게 해? exothermic reaction 이렇게 쓴다. 얘는 endothermic
리액션 이렇게 쓴다. 자, 발열 반응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 우리 너무 잘 아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지. 1번 이런 거 열납니다. 쓸 수 있어야지. 어떤 거 쓸까? 가장 간단한 거 HCl 이거 쓰라 그랬죠? AQ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랑 NaOH AQ 쓰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물이라 그랬죠? L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NaCl이라 그랬지? AQ라 그랬죠? 기억나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 Q 이렇게 써줘도 되고 델타 H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런 애들 열이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니네 잘 아는 물킴열이라 그래야 되나? 다일루션이라 그러는데 물킴열이에요. 진한 강산을 갖다 물킬 때 다량의 물에다가 그래서 니네 잘 아는 H2SO4라고 하는 얘를 이제 진한 홍산이다 그래서 saturated 되어 있다 그래서 S를 붙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한 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한 황산이라고 들어봤지? 이거에 S라고 앞에 붙은 이게 농축된 이런 뜻이야. saturated. 그래서 진한 황산을 SH2SO4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H2SO4 이렇게 쓰고 AQ라고 쓰면 물 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열도 되게 많이 나온다. 똑같이 델타 H를 쓰면 마이너스 값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금속과 산의 반응. 너무 잘 알고 있지? 뭐가 나오죠? 수소기체 나오죠. 우리 알카리 금속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뭐 아연 같은 거 해볼까? 아연에 염산에다가 아연 집어넣으면 뽀글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나오잖아. 그래서 ZnCl2라고 하는 AQ 이런 걸 우리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염이라고 얘기를 하지. sal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만들어지죠? 여기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모두 나와 열도 밖으로 기어 나오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는 거야. 흡열 반응은 좀 예외적인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흡열 반응에 탄산수, 열분해. 얘들아, 열분해니까 열을 가했단 얘기잖아. 열을 가했으니까 걔에다 열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인 거지. 그래서 가열 반응, 열분해, 열을 분해했다, 전기분해다 이런 건 대부분 다 흡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질산암모늄에 용해가 있어. 물에다 녹였대. 근데 주변에 열을 흡수하더라. 그래갖고 얘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바닥에 나무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실험하기 전에 물을 좀 흘려요. 물을 좀 부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질산암모늄을 얘를 갖다가 녹이는 거야. 녹였더니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들면 이 나무판때기가 같이 붙어서 올라와. 얼어붙어가지고. 이 열을 뺏었다는 얘기거든. 열을 이쪽으로 안으로 뺏어들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얼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질산암모늄 어떻게 쓰니? NH4에 NO3 이렇게 쓴 게 질산암모늄이야. 그 다음에 탄산소 나트륨은 어떻게 쓰냐? NaHCO3 이렇게 써. 이런 화학식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광합성 같은 거 흡열 반응이잖아. 빛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광합성 한번 써볼까? 광합성 어떻게 하냐? 기공을 통해서 6CO2 뿌리털을 흡수한 6H2 그래서 빛에너지를 넣어가지고 C6, H12, O6 그 다음에 6O2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이렇게 빛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마이너스 Q 이렇게 써도 되고 델타 H가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Q를 1로 넘기면 어떻게? 이쪽 가면 플러스 Q가 되겠지. 이거 등호하고 똑같아. 반대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Q야. 그래서 반응물 중에 반응물 쪽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이거는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해서 가는 거니까. 생성물 쪽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이것도 흡열 반응. 같은 얘기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정리해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